새벽 5시 30분 집은 고요합니다. 빈 강아지 방석, 물그릇, 여기저기 놓인 장난감들이 마루에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 작은 발소리와 헥헥거리는 숨소리로 집안이 깨어났을 시간입니다. 제목 강아지 없는 집할머니와 손녀의 달라진 일상. 아롱이는 매일 이 시간이면 할머니 방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할머니를 깨웠습니다. 배고프다고, 산책 가고 싶다고, 그냥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창가를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새벽 빛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도, 어제 아침도, 그 전날 아침도 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아롱이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정확히 32일째 되는 날입니다. 할머니 방 앞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할머니는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합니다. 밤새 뒤척이시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이십니다. 예전에는 아롱이의 따뜻한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금방 잠드셨는데 말이죠. 저는 요즘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잡니다. 할머니가 혹시 밤에 힘들어하실까봐 아롱이를 부르시며 깨실까봐. 그래서 할머니 방 가까이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려견을 떠나보낸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10년을 함께한 가족이 떠났을 때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그 진솔한 기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롱이는 갑자기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한 달, 아롱이는 조금씩 우리에게 작별을 준비시켰습니다. 작년 12월, 아롱이는 밥을 먹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입맛이 없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롱이가 좋아하는 호박 고구마를 삶으셨고 아롱이가 좋아하던 객검도 사왔습니다. 하지만 아롱이는 냄새만 맡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할머니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나이를 고려하면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날 밤 저는 할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할머니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아롱이에게 밥 먹이려고 애쓰는 할머니였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할머니는 아롱이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밥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약을 먹이고 쓰다듬어 주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산책시키는 할머니 옆에 아롱이는 힘없이 걷습니다. 아롱이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할머니 앞에서는 꼬리를 흔들려고 애썼습니다. 산책도 힘들어했지만 할머니가 리드 줄을 들면 비틀거리면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월 23일 새벽, 아롱이는 할머니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롱이를 꼭 안으신 채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아롱이의 머리를 계속 쓰다듬으셨습니다. 거실엔 빈 강아지 방석만 있습니다. 우리 아롱이는 10년 2개월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할머니와 같이 오래 살 줄 알았던 작은 생명이 먼저 떠났습니다. 아롱이가 떠난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셨습니다. 할머니가 자동으로 습관처럼 강아지 밥그릇으로 향하셨다가 그제야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빈 밥그릇을, 빈 방석을, 빈 공간을 그저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아침을 차려드렸지만 할머니는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 배가 안 고프네. 짧은 한마디였지만 할머니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힘이 빠진 것처럼 할머니는 하루 종일 베란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밖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TV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그저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가끔 아롱이 사진을 꺼내 보시고 다시 넣으시고 그것을 반복하셨습니다. 오후 4시 아롱이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의식 중에 현관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리드줄을 보셨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잡았던 그 리드줄을 할머니는 한참을 그 앞에 서 계시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저녁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주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아롱이가 좋아하던 장소들을, 아롱이가 놀던 장난감들을, 아롱이 남긴 간식들을 하염없이 바라보셨습니다. 밤이 되면 할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롱아, 어디 갔니? 할미, 여기 있어. 할머니는 잠결에 아롱이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롱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는 다시 울음을 삼키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둘째 날 밤 저는 할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아롱이 방석을 끌어안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넌 가서 자거라. 괜찮다고 하셨지만 할머니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셋째 날 할머니는 아롱이 물건들을 정리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밥그릇 하나를 들자마자 다시 제자리에 놓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아직은 안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물건들을 치우는 것은 아롱이와 완전히 작별하는 것 같아서 아직은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몸이 많이 여유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고 걸음걸이도 느려지셨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우울증 초기 증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려동물을 잃은 후 겪는 흔한 증상이라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할머니는 언제쯤 다시 웃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쓰셨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부엌에 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만들다가도 자꾸 멈추셨습니다. 바닥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예전에 그 자리에는 아롱이가 있었습니다. 음식 냄새를 맡으며 꼬리를 흔들던 아롱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시고 다시 음식을 만든다. 청소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파 밑을, 식탁 밑을 청소하실 때마다 할머니는 아롱이를 떠올리셨습니다. 아롱이는 늘 그 좁은 곳에 숨어서 장난감을 물고 놀았습니다. 할머니는 청소기를 든 채로 한참을 멈춰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아롱아, 할미 청소하는 거 방해하지 마라. 응.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롱이의 짖는 소리도 꼬리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께 함께 산책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제가 계속 권해드려서 결국 함께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아롱이와 산책하던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매 걸음마다 아롱이를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와 아롱이가 가장 좋아하던 자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옆자리를 보셨습니다. 아롱이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를 여기 아롱이가 참 좋아했는데. 네, 여기서 고양이 보면 막 짖고 그랬죠. 맨날 할미 팔 빠지게 잡아당기고 그래도 좋았는데.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분들이 인사를 하셨습니다. 어머 할머니, 요즘 뵙기 힘들었네요. 아롱이는 어디 갔어요? 할머니는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저는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아롱이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동네 분들은 깊은 위로의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모두들 아롱이를 알고 계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피곤하신지 바로 주무시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침실 문을 열다가 멈추셨습니다. 아롱이 방석이 거기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방석에 할머니는 방석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아롱아, 할미 왔다. 오늘 우리 산책길 다녀왔다. 할머니는 빈 방석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아롱이가 거기 있는 것처럼. 저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께 아롱이 사진들을 핸드폰에서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보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기자 할머니는 멈출 수 없으셨습니다. 강아지였던 아롱이, 청년기의 아롱이, 노견이 된 아롱이. 10년의 시간이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한 수많은 순간들이. 이때는 아롱이가 정말 말썽꾸러기였는데 신발 물어뜯고 휴지 다 찢어놓고 과자도 몰래 훔쳐먹고 그랬는데 맞아요. 할머니가 그때 엄청 혼냈잖아요. 그래도 너무 귀여워서 혼내다 말고 안아줬는데 이 나쁜 놈.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아롱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비록 눈물과 함께였지만 웃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가 끝나갈 무렵 할머니는 조금 나아지신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힘들어 하셨지만 적어도 방에만 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밥도 조금씩 더 드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롱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세 번째 주 할머니는 중요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아롱이 물건들을 정리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롱이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밥그릇, 물그릇, 간식통, 장난감들, 옷들, 목욕용품들. 10년 동안 모인 수많은 물건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밥그릇을 들으셨습니다. 아롱이가 강아지였을 때 쓰던 작은 밥그릇이었습니다. 이거 아롱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산 거다.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 기억나세요? 아롱이가 너무 작아서 밥그릇에 얼굴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랬어. 꼬맹이가 밥은 잘 먹더라고. 할미가 걱정됐는지. 할머니는 밥그릇을 한참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으셨습니다. 다음은 장난감들이었습니다. 아롱이가 가장 좋아하던 삑삑이 인형, 공, 밧줄 장난감. 할머니는 하나하나를 들며 추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형 아롱이가 어디 가든 물고 다녔는데 봐라, 다 뜯어져 불었네. 그래도 끝까지 좋아했잖아요. 새 걸 사줘도 이것만 가지고 놀고. 고집센 게 할미 닮아서. 그래도 아롱이는 착했어. 할머니는 인형을 꼭 안으셨습니다. 아롱이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롱이 옷들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수선에 단추 달고 만드신 옷도 있었고 제가 선물한 옷도 있었습니다. 이 빨간 땡땡이 조끼 아롱이가 입으니까 얼마나 예쁘던지.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아롱이 약품들과 병원 기록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것들을 보시고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내가 더 일찍 알았으면, 더 일찍 병원에 데려갔으면.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할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래도 아롱이가 아프다는 걸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아롱이도 알아요.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든든한 백인 걸.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자책하는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건 정리에는 하루가 꼬박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자주 멈추셨고 자주 우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해내셨습니다. 우리는 상자들을 베란다 한 칸에 보관했습니다.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꺼내볼 날을 위해. 물건들을 치우고 나니 집이 더 넓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텅 비어 보였습니다. 아롱이의 흔적들이 사라지니 정말로 아롱이가 떠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시더니 집이 너무 넓네. 할머니는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물건을 정리한 후 며칠간 할머니는 다시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아롱이를 완전히 보낸 것 같아서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베란다에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밖을 보시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밥도 다시 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지만 할머니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주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아롱이 물건들을 정리하며 또 한 번의 이별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네 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너무 짧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에 잠에서 깨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시는 대신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펼치셨습니다. 아롱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이제 할머니는 사진을 보면서 울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사진 속 털이 뭉실뭉실한 어린 아롱이가 보이네요. 이 녀석 정말 말썽꾸러기였는데. 정말 귀여웠는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지만 전보다는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그냥 아롱이 생각하고 있었어. 많이 보고 싶으시죠? 매일, 매 순간 근데. 요즘은 조금 다르더라. 다르다고요? 전에는 아롱이가 없다는 게 너무 슬프고 괴로웠는데. 요즘은 아롱이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조금씩 치유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할머니는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처럼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음식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다 할미가 할게. 너는 앉아있거라. 할머니 목소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전보다 많이 드셨습니다. 너도 많이 먹어라. 요즘 너 얼굴 많이 상했더라. 할머니가 걱정되어서 미안하다 할미 때문에 고생했네. 아니에요. 저도 힘들었는데 할머니랑 함께 이겨내서 다행이에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오후에 할머니는 베란다로 나가셨습니다. 아롱이가 좋아하던 작은 화분이 있었습니다. 가끔 거기다 아롱이가 영역 표시를 하던 화분이었죠. 할머니는 작은 선인장 화분을 돌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겨울 동안 방치되었던 화분들을 정리하시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셨습니다. 아롱아, 할미가 화분들 좀 돌봐야겠다. 내가 좋아했던 이 작은 선인장 화분도. 할머니는 아롱이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마치 아롱이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에게 아롱이는 여전히 곁에 있다는 것을. 할머니는 1시간 넘게 베란다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땀을 흘리시며 일하셨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같이 갈까요? 아니다. 혼자 좀 걸어야겠어. 저는 걱정되었지만 할머니를 믿고 보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롱이와 산책하던 그 길을 혼자 걸으셨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할머니는 가끔 멈춰 서서 하늘을 보셨습니다. 아롱이가 거기 있을 것 같아서였을까요? 할머니는 그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아롱이와 함께 앉았던 그 벤치에 아롱아, 할미 여기 있다. 너 여기 좋아했지? 할머니는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었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옆자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아롱이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를 거기 있니? 할미 옆에 있니? 할미는 너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할머니는 1시간 가까이 그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얼굴이 밝아 보이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아롱이랑 이야기하고 왔어. 네? 아롱이가 할미한테 말하더라. 이제 그만 슬퍼하래 자기는 행복했대. 할머니가 아롱이 목소리를 실제로 들으신 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 마음속에서 아롱이는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TV를 봤습니다. 오랜만에 할머니가 TV 앞에 앉으신 것이었습니다. 드라마 프로그램을 보며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아롱이가 떠난 후 처음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오고 계셨습니다. 그 후 며칠간 할머니는 조금씩 변화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규칙적이 되셨고 식사도 제대로 하셨습니다. 베란다에 화분도 돌보고 산책도 자주 나가셨습니다. 동네 분들과도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 요즘 좀 어떠세요?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어 단지. 아롱이 없으니 많이 허전하지만 그래도 할머니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런가. 아롱이가 하늘에서 할미 걱정할까봐 이제 좀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할머니는 아롱이를 위해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하늘에서 아롱이가 걱정하지 않도록 4번째 주가 끝나갔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아롱이를 그리워하셨지만 이제는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 아롱이 사진을 걸어두셨습니다. 가장 예쁘게 웃고 있는 아롱이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작은 선인장 화분을 놓으셨습니다. 아롱아, 할미가 매일 화분 돌봐줄게 어여쁜 꽃 피어나게.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루틴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아롱이 사진 앞에 안녕하고 따뜻한 인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아롱이를 기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롱이가 떠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에는 새로운 새순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가꾼 화분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베란다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흙을 만지고 새순을 돌보고 물을 주면서 할머니는 조금씩 치유되고 계셨습니다. 아롱아, 봐라. 이 작은 화분에 새순이 나왔다. 너 이 화분 좋아했지? 할머니는 여전히 아롱이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아롱이는 여전히 살아 있었으니까요. 마음속에서 할머니의 일상은 서서히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고 화분을 가꾸고 산책을 나가고 아롱이가 없는 일상이었지만 할머니는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음식을 즐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주시며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너 이거 좋아하지? 할미가 오래간만에 만들어봤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아롱이도 좋아했는데 몰래 주면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할머니는 여전히 아롱이를 떠올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소와 함께였습니다. 할머니의 산책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슬픔만 가득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산책길에서 다른 강아지들을 만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다른 강아지를 보면 아롱이가 생각나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할머니는 다른 강아지들을 쓰다듬어 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 친구도 참 예쁘네. 우리 아롱이만큼. 할머니, 저희 초코가 할머니 잘 따르네요. 강아지들은 다 착해. 우리 아롱이도 그랬어. 할머니는 아롱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참으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을 기억하듯이. 할머니는 이제 아롱이 사진첩을 자주 꺼내 보셨습니다. 혼자서도, 저와 함께도, 그리고 아롱이와의 추억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사진 아롱이 한테 호박 고구마 줄 때 찍은 거다. 할미 한 조각 아롱이 한 조각 나눠 먹었지. 아롱이 정말 좋아했죠. 혼자 다 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할미가 혼냈지. 내 아프면 어쩌려고. 근데 그 모습이 생생해. 너무 귀여웠어. 할머니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슬픔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따뜻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 아롱이 덕분에 할미가 많이 행복했던 거 아니? 물론이죠. 아롱이는 우리 가족이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아롱이랑 함께해서 할미는 외롭지 않았어. 아롱이도 행복했을 거예요. 할머니랑 함께여서. 그랬으면 좋겠다. 할미가 아롱이한테 잘해줬는지 잘 모르겠어. 할머니는 최고의 엄마였어요. 아롱이도 알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옆에는 여전히 아롱이 방석이 있었습니다. 아롱아, 잘 자거라. 할미도 잘게. 할머니는 아롱이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드셨습니다. 예전처럼 밤새 깨어있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화로운 얼굴로 일어나셨습니다. 아롱이 꿈 꿨다. 어떤 꿈이었어요? 아롱이가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더라. 할미한테 와서 꼬리 흔들고 할미 얼굴 핥고. 좋은 꿈이네요. 응. 아롱이가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 할머니는 그 꿈 이야기를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눈물이 아닌 웃음과 함께 지금 할머니는 아롱이 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쉽지 않은 일상입니다. 여전히 아롱이가 그립고 여전히 가끔 눈물이 나지만 할머니는 웃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아롱이와 함께한 10년을 감사하게 여기며 할머니는 여전히 자주 산책을 나가십니다. 아롱이 없이도. 그리고 매일 아롱이에게 말을 거십니다.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행복했다고. 저는 할머니 곁에 있습니다. 힘들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함께 있겠습니다. 아롱이가 떠나고 또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롱이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라고. 그래서 할머니는 오늘도 웃으려 노력하십니다. 아롱이를 위해. 우리 아롱이 10년 2개월 동안 우리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너는 최고의 가족이었어. 할머니에게 그리고 나에게. 우리는 너를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을, 그 웃음도, 그 장난도, 그 따뜻한 숨소리도. 아롱아, 무지무지 좋아해. 그리고 사랑해.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자. 무지개 다리 너머에서. 꼭꼭 기다려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아이들을 더욱 사랑해 주세요. 그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니까요.